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사실 이건 오늘 속보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부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서류 발송을 송달했다고 하면서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좀 많거든요. 왜냐면 송달이라 함은 내가 또 손에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명이 있어요. 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재명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송달 간주가 뭐예요, 정 변호사님? 송달 간주라는 표현은요, 송달된 거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송달이 아닌데 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요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서류를 오늘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된 거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송달 방법은요,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사소송법 제65조를 형사소송법에 보면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민사와 형사는요, 형사재판에서는 송달 방법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됐냐? 송달은 뭡니까? 우편으로 피고인한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이런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교부송달로 돼 있고, 교부송달이라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서 당사자가 받아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공시송달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민사소송은 교부송달이 아니면 옆에 노모나 딸 이런 사람한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있고요. 거기에 놓고 가는 유치송달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안 되면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니까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사이에 민사소송법에는 몇 가지 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송송달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송달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부송달과 공시송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피고인이 반드시 송달을 받아서 출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65조에서 얘기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자, 무슨 말이냐면 교부송달이 안 되면 무조건 공시송달로 해야 되냐, 아니면 민사소송법에서 정해진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서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이 안 되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송송달에 가름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서 발송송달에 가름한 것은 잘못된 거고 절차적으로 위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이러는지 근거가 있네요.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머리 하얀 마은혁. 비상계엄 12.6, 12.12 사태 떠오른다. 이거 심한 오버 아니에요? 여러분, 비상계엄이 12.6, 12.12 사태가 떠오른다.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마은혁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잖아요. 인천 노련의 사실은 이렇게 핵심 전략가였고, 당시 구속됐었어야 하는데 도망가다가 가서 안 잡혔고, 민주화의 국면에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해당 조직이 거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걷는 조직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과거에 민노총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서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 혁명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이없는 건요. 자기가 후보자거든요. 네. 근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따위 발언을 해요. 자기가 후보자인데 헌법재판관이 임명하라라고 해요. 자기가 나 임명해 주세요. 그 이야기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은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는데 앞장서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임명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느냐 이런 질문하니까 뭡니까? 되게 점잖은 척하죠.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마은혁이가 탄핵을 인용할 거라는 것은요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 본심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숨겨집니까?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그죠? 네, 그런데 한 대행이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를 했다면서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고 있어요. 네네. 아까 보셨죠? 마은혁은 나 셀프로 나 임명해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빨리 그 자리에 갖다 주세요. 이러고 있고 여기 조국혁신당에서는 한 대행을 지금 탄핵 소추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공수처에서 보냈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체포영장도 고려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체포영장 고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체포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거꾸로 이 법원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양부남이라고 윤석열 체포 채자도 안 끝냈다고 내란 수계의 궤변이다. 이미 입증이 끝나서 체포영장을 곧 청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기 때문에 내란 수계의 궤변이다. 저따위 소리를 하니까 이제 입증이 끝나서 체포영장을 곧 청구한다. 이러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2차 소환을 불응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포인트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소환도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기각될 겁니다. 기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소추되지 않아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추라는 것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소되지 않는, 그러면 수사는 뭐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수사예요. 그런데 기소가 되더라도,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된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다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좌파들도 말입니다. 원래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차마 그래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나눠요. 그래서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가 있는데 임의 수사는 가능하고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강제 수사가 뭡니까?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 내란죄가 아닌 이상은 구속할 수 없어요. 체포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들어갈 죄명은 뭐예요? 직권남용이랑 내란죄예요. 근데 첫 번째, 직권남용죄는 방금 말씀드렸죠. 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럼 현재의 현행 법화,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학자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왜 내란죄가 안 되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폭동이라고 볼 수준에 이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있고 더구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당연히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구속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25일 날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자신 있게 버티시는 거냐면은 물론 뭐 변호인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내부적인 법리 검토 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야 공수처 니네 하려면 해봐 해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대통령께서 이러고 있는 거는 공수처 니네 할 자격도 없잖아. 니네 아무리 그렇게 까불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야. 내가 잘 알고 있어. 니네 나 체포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진짜 지나가던 강아지도 다 하품하겠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서 계속 이어서 갑시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그래도 다 같이 힘내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잘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요 그쪽에서 다들 안달이 났습니다. 체포한다고 어글장 놓고 한 대행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한동훈은 2주 시간을 주지 않고 어깃장을 놨지만 대통령께서 잘 버티고 계십니다. 화이팅 해달라고 박수하면서요.